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경제지표 부진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장 초반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다만 장중에 10년물 금리 반등 조짐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는 조금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테마주의 강세 흐름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이 현대차가 연말에 시속 80km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라닉스를 비롯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등 다양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AI 챗봇주도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인포뱅크, 글로벌 텍스프리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1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앞서서 방송에서 타임특가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만큼 오늘의 공략 종목 수익률 리뷰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 대응 속에서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비결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너무나도 귀여운 막둥이 전문가님이시지만요. 수익률은 정말 귀엽지 않고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막둥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깡! 네, 깡!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디 갔는지 찾으셨다고 들어서 시작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계셨나요, 다들? 네, 무탈하게 잘 지내셨었으면 했는데 시장 상황은 좋아 보였지만 개별주들 그리고 테마들이 너무나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혼조세를 보여준 건 아닌가 하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현대차가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현대그룹에서 올해 말부터는 자율주행 80km의 자율주행 차량들을 대거 판매하겠다는 이슈가 있는데 레벨 3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레벨 3가 상용화가 된다라는 소식이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빠른 개발과 발전이 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이외에는 별로 크게 시장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없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주가 장 막판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도 역시나 AI 반도체 2차 전지 위주의 시장을 보여줬었고 그 외에 올라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개별주로 봐야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9월 달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엄청나게 큰 테마들로 8월 달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개별주들을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좋지 못한 효과들을 보여줬었는데 9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8월 달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의 시장 대응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테마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양금속인데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8월 23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선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하나가 또 늘어났습니다. 대선 테마 관련주. 자, 그러면 대선 테마 관련주인데 자동차와 기계, 전기자재 등을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장치를 설치하는 장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태양금속인데 하지만 최근에는 대선 테마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라고 일단은 명명하겠습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기간이 있었죠. 단기 과열 기간이 있었고 내일 단기 과열이 해제됩니다. 자, 단기 과열이 해제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수반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8월 23일 날의 종가는 2,660원이지만 이 구간까지는 단기간에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매수한 직후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했고 단기 과열을 맞으면서 현재 주가가 상단 부분에서 멈춰 있는데 내일 시초가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태양금속의 주가가 올라가면 내일 대선 테마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하는데 거래량이 단기 과열 기간 동안에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절하는 물량들도 나오겠지만 단기 과열 기간 동안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종가 베팅에 들어오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갭이 3%에서 5% 이상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시초가 공략 가능 종목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3%에서 5% 이상 주가가 상승한다면 시초가에 형성했었던 최고점을 진입자리라고 보시는 겁니다.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음봉이 나오고 몇 호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이 바로 우리가 진입하기 위한 단기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자리를 찝어주느냐? 단일가 매매, 단기 과열이 내일 풀리죠. 단기 과열 지정되었던 종목이 단기 과열에 해제되는 날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급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장에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한번 상승시킬 텐데 이 상승시키는 움직임에 뭐야 하고 따라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 지지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진입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시초가에 형성한 고점을 돌파할 때 진입하시는 거고 만에 하나 자 고점을 돌파하는 건 언제? 시초가가 높이 떠서 시작할 때입니다. 시초가가 높이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3% 이내로 시작한다면 시초가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 바로 태양금속이라는 거고 우리 이미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형님 누님들은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고점인 3,60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만 보시고 내일도 수급이 들어오는 그 물량에 분할 매도하시면 되는 시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토르 종목으로 깡 하고 나왔을 때 놓쳤어도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전문가님이랑 장중 대응을 같이 하면은 저 종목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해야죠. 종목을? 안 하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명대로만 흘러가실 텐데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 외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변수가 무엇이냐면 시작과 동시에 플러스 10% 이상 떠서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상승 VI를 맞으면서 2분 동안 한 번 또 멈춘단 말이죠. 그러면 상승 VI를 가게 될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또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얼마에서 시작하는지 9시 00분에 얼마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9시 2분에 진입하는 가격 자체가 바뀔 텐데 이 2분에 시작되는 가격이 또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변동과 여기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예상 체결량을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모든 판단이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판단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이따가 한번 만나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려갈 수 없는 종목 오르비텍인데, 오르비텍은 이름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했다는 겁니다. 8월 23일 수요일 날 토르 종목으로 포착하고 방송을 했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4일 날 일본 원전 오염수 테마가 재료 소멸이 되고,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처리 관련된 테마들이 새로운 테마로 생겨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테마로 엮여 있고,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인 라디코를 양산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 뭡니까?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라디코를 지급해 주던지, 아니면 수산시장에 늦더라도 수산시장이라도 라디코를 지급해서 뭘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에게 생선이 넘어가기 전에 방사능 측정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겠죠. 왜? 미리 재현에 방지한 거니까. 그런데 어업인들이 잡아온 어류가 배에서부터 이미 섞여 들어오겠죠. 섞여 들어온 상태에서 수산시장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경매가 붙는데, 경매가 붙을 때 안 섞이겠습니까? 그러면 방사능이 과연 얼마까지 측정되는지, 얼마까지 오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시장의 발길이 뚝 끊겼죠. 끊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믿고 삽니까? 그리고 누가 압니까? 방류를 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방사능 수치가 있는 오염수가 들어왔을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에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이 너네가 우리에게 지금 방사능 테러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올랐습니까? 육화 관련주가 아니라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자국주였던 모나미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런 식으로 테마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테마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미리 선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법으로 포착해서 시세를 미리 잡았다는 거예요.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것은 조금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주 신명나게 설명드렸었던 종목이 오르비텍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세요. 이날 23일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세워놓은 가설이 확실시 된다면 오르비텍 상한가 갑니다라고 방송 중에 언급해 드렸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재방송이나 아니면 너튜브 통해서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이놈의 자식, 이 막둥이 진짜네? 라고 이해하실 텐데, 제가 24일 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르비텍이 24일 날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날이 바로 뭡니까? 오염수 테마 재료의 소멸이었죠. 재료가 소멸되면서 동반하락한 움직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동반하락할 거면 거래량이 붙어야지.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없으면서 주가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고요? 기준봉 때 거래량이 더 붙었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그 다음날 재차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놈 진짜다, 이제 간다 라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확실하게 기법으로 포착을 해드리고 있고, 이 기법 외에도 장중의 테마나 아니면 스윙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제 의견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명신산업인데, 명신산업은 조금 더 됐죠. 8월 7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방송에 나왔었는데, 명신산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테슬라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매출이 70% 가까이 돼요. 그 말은 테슬라 자체가 뭡니까? 그냥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그 자체죠.
2차 전지 시장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내일 아침엔 에코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빠졌죠. 내일 에코프로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2차 전지 그 자체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매출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 명신산업 앞으로도 매출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추천했던 종목도 지속적인 리뷰로 관리해드리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할 때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메가토르 같은 경우에는 토르 기법과 다르게 1차 매도가 5%였습니다. 그리고 2차 매도는 검은색 저항선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매수함과 동시에 며칠 만에 바로 2차 매도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이때 바로 깡 하면서 표현을 해드렸었던 이 날 보시면 1차 10%가 되는 검은색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2차는 25%가 되는 이 노란색 저항선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올라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절할 수 있는 익절 자리는 어디입니까? 1차를 5%에서 매도하는 이유는 5%까지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재차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10%가 빠지는 우리 평균 단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구간에서 남은 물량을 손절한다면 우리는 명신산업에서 총 0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건데 한 번도 손절할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눌리는 가운데 눌린 자리가 어디냐?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보통은 파란색 저항선이 뭐가 됩니까? 상단의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매매 기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반대예요. 반대에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는 거고 올라갈 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시기쯤에 분명히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때 이 저항선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종가를 올려서 끝내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을 높였을 때보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곳이 아무리 고점 구간이라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왜? 우리는 25,700원의 역사적 신고점이 아니라 52주 신고가의 가격까지도 주가를 볼 수 있고 52주 신고가의 가격을 돌파할 때 수급이 붙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익절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종목을 구태여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확실하게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익절 자리로 잡는 거고 만에 하나 25,000원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붙는다면 그때부터는 25,70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는 날이 바로 전량 매도 남은 수익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명신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근데 그 메가토르는 중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들어가긴 좀 늦었나요? 혹시? 지금 들어가기에 늦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누군가는 진입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드렸었던 자리보다 주가가 높은 곳에 계시다면 제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드려야 될 텐데 이러면 제가 그분만을 위해서 종목 시나리오를 쓰게 되기 때문에 항상 늦었다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메가토르 종목과 토르 종목 받아가셔야 지금부터라도 수익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음 AI. 야, 이 종목은 뭐, 네.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한데 8월 28일 날 월요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우리 노란톡에서는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못 나왔죠. 못 나왔는데 기업용 AI에 대한
관심과 삼성, 현대에서 마음 AI 판교 신사옥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문만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의미가 없죠? 맞아요. 진짜 의미가 없는 뉴스예요. 다만 방문을 하고 나서 만에 하나 삼성과 현대가 마음 AI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들어온다면 방문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발생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AI 아직 더 갈 길이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엠바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뉴스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토르시노가 한 번 더 나오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지점에서 진입했을 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없는 날 토르시노가 포착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진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종목만 받아가셨으면 그냥 사면 끝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종가 베팅했었던 날은 8월 28일 종가 24,500원.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갭이 20% 가까이 떠서 상한가를 갔고 거기에 오늘 또 갭을 띄우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5%가 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여러분들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잡자마자 시간의 단일가 3시 30분에 우리가 진입하죠. 진입하자마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10%가 올라가면 매매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는 공짜로 수익을 만드는 거죠. 대봉L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샀을 때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 가능성에 대한 건 제가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 마음 AI가 과연 이게 끝일까요? 거래량이 붙었는데 끝일까요? 라는 궁금증 분명히 있으실 거고 오늘 진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지금이라도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 차트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드려볼 텐데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가 되는 구간이지만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내려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단계 내려온 상황에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올라오고 종목이 위로 올라가다가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풍덩 빠지는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때 부딪히는 구간이죠.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고점 돌파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올린 이후에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하고 거래량이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줄어든다면 그 자리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과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는 날은 하늘에서 황금색 빛기둥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과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도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온다라는 거. 그러면 제5색선과 빛기둥에 대한 수식을 설정을 하시면 종목을 돌려보실 때 수익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는지 하락한 적이 있는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알쏭달쏭한 선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돌파하고 주가가 안착하는지 확실하게 하락하다가 지지하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후에야 진입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검은색 지지선이 0%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떠한 저항선을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주가가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받쳐졌어요. 받쳐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받치고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약 15% 정도 되는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걸 확인하고 진입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나 올라갈 때 있는 저항선들을 확실하게 돌파해 준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캔들은 그리고 모든 거래량에는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진입하실 때 진입하는 순간은 확실하게 짚어드릴 수 있지만 매도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은색 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검은색 선은 저에게 보조 지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할 때 돌파해 주느냐 아니면 돌파해 주지 못할 때 이 자리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선이지 검은색 선을 통한 매매는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요. 안 좋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검은색 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것처럼 보여줬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 중기적으로 횡보하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검은색 저항선을 지지해 줄 때 지지가 확실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줘서 진입을 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위로 15% 정도 상승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지켜보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 단가 아래로 주가가 풍덩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 지지 저항선은 언제든지 보조 지표로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토르 기법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포착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야 하고요. 전환이 되는 상황에 기준봉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기준봉과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상승의 1차 초입 부분이에요. 1차 초입 부분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2차 상승이 가능한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2차 상승이 가능한 자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는 종목에 진입할 때 총 3가지의 갈래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강요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승할 가능성과 횡보할 가능성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목에 진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는 자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야겠죠. 왜? 3가지의 종목에 대한 선택이 3분의 1씩 나눠져 있는데 이 3분의 1의 확률을 최소한 절반까지 줄여야 하고 이 절반보다 오히려 더 큰 확률로 상승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면 종목에 진입하기 어렵지 않겠죠. 거기에 뭡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손실 매도 구간을 제가 직접 전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또 뭘 합니까? 본전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익이 나올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비중 베팅을 하고 비중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차츰차츰 쌓아 나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수익을 늘려나가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릴 텐데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주식 용어로는 장중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중 동시호가 10분 동안만 매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준봉이 떴을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런데 거래량이 붙은 이후에 우리가 진입하는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오전에 토르 기법이 이미 미리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종가에 다가갈수록 오히려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높이 붙는다면 그 종목은 토르의 황금색 빗기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더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거래량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매수와 매도가 많이 싸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이 싸우면 싸웠었던 것만큼 그 가격 구간이 뭐가 됩니까? 매물대가 되겠죠. 매물대가 됐다라는 건 뭡니까?
돌파해야 하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봉에서 이미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을 때가 바로 매물대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매물대를 넘어서 양봉으로 끝을 내고 거기에 이 토르 망치와 같이 포착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매물대는 가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토르 기법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진입할 때는 여러분들 매수 유형이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어떤 증권사를 쓰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문 유형인 지정가를 꼭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 주셔야만 종목에 진입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예를 들어 3,000원의 종가의 가격이 형성되려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블라인드가 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가가 3시 30분에 종가가 3,010원에서 끝났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주문을 걸었던 3,000원에는 미체결인 상태로 장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든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가 주문을 사용을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시장가 주문은 단순합니다. 당일에 상한가의 가격에 주문을 걸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가로 넣은 주문은 지정가보다 우선시 체결됩니다. 그래서 꼭 시장가를 통해서 종목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떤 선물로 첫 번째로 드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토르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선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수식입니다. 수식을 통해서 이 5가지 선을, 오색선을 차트에 표시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수식이라고 쳐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나오고 있는 화면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8784 참여 코드 8784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임 특가 종목 바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좀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예스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2종목 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진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HBM3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HBM의 필수 장비를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I 시장의 확대로 데이터 처리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BM은 필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HBM을 통해서 낮은 전력 소모와 낮은 발열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AI 서버 그리고 고성능 그래픽카드, 슈퍼컴퓨터 사용할 때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관련주로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고 있어요. 상승. 왜입니까? 전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왜입니까?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장주의 주가의 흐름과 제가 가지고 나온 예스티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왜? 한미반도체는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키 맞추기가 가능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왜입니까?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테마들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AI,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많지만 유커로 인한 화장품, 그리고 또 뭡니까? 시술할 수 있는 보톡스 관련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 관련주도 있고요. 정말 테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반도체와 2차 전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단기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중에 유커 관련주도 이 안에 끼어들고 싶어 하긴 하지만 분명히
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 테마는 아직까지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했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고, 상승시킨 이후에 한 번 더 돌파하나 싶었지만 이 돌파는 가짜입니다. 왜? 돌파했으면 돌파한 다음에 주가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윗꼬리만 달고 내려왔다는 건 이 가격 구간이 해당 종목의 강한 저항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만 1,7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도체 테마 그리고 HBM3에 대한 어떤 더 큰 이슈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재차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18만 1,700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기존에 붙었었던 것보다 붙지 않고 돌파하고 종가를 형성한다면 이때 보여준 움직임은 뭐가 됩니까? 휩소가 되는 거예요. 휩소가. 근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이오테크닉스의 종목의 주가를 관장하고 있는 누군가의 힘으로 인한 하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매집을 했을 텐데 매집한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익 실현을 다 하지 못했으면 넘겨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가를 상승시켜야만 익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를 상승시키고 나서 주가를 하락시킬 때 매도한다? 누가 받아줄 건데요? 누가 매수해 준답니까? 아무도 안 사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설거지. 설거지라는 용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당하면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이때부터 해당 종목의 대표보다 기업을 더 잘 알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설거지 구간이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설거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올리는 거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18만 1,700원을 분명히 넘어갈 것이고, 넘어가는 날 종가는 18만 1,700원보다 높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은 상황의 종가를 마감하면 거기에서 주가를 한 번 더 뻥튀기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시키면 돼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장중에 주가를 올릴 때보다 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에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하지 않는 상황에 주가만 올려놓고 그 다음날 갭을 띄울 때부터 매도가 나올 텐데 이때가 바로 차익 실현의 시기라는 거죠. 이 차익 실현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기 위해서는 이 움직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한 가지를 세워놓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땐, 저렇게 될 땐,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고점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과 시나리오를 세워놓으신 이후에나 가능한 방법인데, 저는 하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입에 이어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너무나 달콤할 겁니다. 여러분들 초전도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초전도체 어땠습니까? 심지어 신성 델타테크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바퀴벌레 같아요. 그만큼 하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진입한다면 우리는 총 상한가가 30%지만 이분들께는 60%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초전도체가 극성을 부릴 때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맥신 관련주 설명을 드릴 때도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하한가에 갔는데 자꾸 하한가를 풀어. 그러더니 결국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절대 금물,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는 가능합니다. 언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을 때, 그리고 장중에 제가 종목을 드린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면 그 종목은 그 다음날 갭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입할 때 상한가 가격에서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른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고 35,800원 고점을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 해당 가격 구간,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무언가 지지가 되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최근에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지만 위험하다. 그러니까 PSK홀딩스는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PSK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스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미반도체는 전고점을 뚫고 너무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예스티는 오늘 고점입니다. 최고의 고점. 그런데 이 종목을 진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이고 아까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높인 이후에 그 다음 날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이 끝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날을 진입할 수 있다.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언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렸습니까? 어제 기준봉이 되는 어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렸죠. 올리고 나서 오늘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윗꼬리도 안 달고 종가를 마감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 가격 구간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매물대가 많지 않다. 차익 실현 매물이 아직 안 나왔다. 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아직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고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한 종목은 적으니까 그중에 예스티가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번 더 상승을 시켜주긴 했지만 1% 이상 상승을 시켜주긴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주가를 조금 빼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하면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선물 받아보실 시간인데 두 번째 선물은 또 어떤 선물일까요, 앵커님? 네, 두 번째 선물은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이 토르 기법에 맞는 종목을 걸러주는 또 신호 검색기를 두 번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QR 타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 최인성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선물 앞서 드렸던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 두 가지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뷰너는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뷰너인데 뷰너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AI로 들어가죠.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AI 관련주들이 키 맞추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오늘도 여김없이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잖아요. 심정지 발생 위험을 감시해야 하는 시스템인 딥카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의 증가를 통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국내 40개 병원에 설치를 했고 구독형 모델로 고정 매출을 누적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독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너튜브가 됐던 아니면 문자 시스템이 됐건 뭐 구독하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을 구독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독형 모델을 만들었다는 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 FDA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제품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1월에 딥브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3분기에 딥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지 위험 시스템이고 그리고 내년 말에 LTC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게 있지만 하지만 매출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기업에 어떠한 이문을 남겨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관련주는 루닉과 JLK, 딥노이드 등이 있는데 딥노이드가 뭐였습니까? AI의 대장격이었었죠. 하지만 지금 딥노이드의 위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27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미 너무나 크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황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토르 기법을 포착해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보이시나요? 이 자리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토르 기법이. 이래서. 바닥을 디디고 상승을 보여주는 그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익에 목말라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JLK. 마찬가지로 자랑 한 번만 어디서 잡았습니까? 반도체 테마가 상승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매수해서 어디까지 끌고 온 겁니까?
몇 퍼센트예요? 100%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수익을 만들어 낸다면 여러분들 또한 기분 좋게 주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고, JLK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매우 위험한 자리다. 왜? 이 가격 구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버렸고, 이 매물대가 형성된 이유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 차익 실현 매물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디딤돌 단계를 거쳤던 누군가일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만약에 물량을 다 매도하지 못했다면 주가를 더 올려야겠죠. 거기에 한 가지 더,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꼭 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빅테크 기업들이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 504일밖에 되질 않았어요. 거기에 뭡니까? 상장 첫날에 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39,000원입니다. 39,000원. 39,000원인데 39,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는 언제 포착했습니까? 언제 잡았습니까? 시세가 시작되는 그 초입 부분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딥노이드는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고요. 거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오늘 한 단계 더 올라와 줬죠. 그러면 오늘 종가가 27,900원인데 내일 거래량 줄어들면서 27,9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딥노이드 또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딥노이드는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AI 관련주의 시장이 내일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뷰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뷰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가격에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가격. 52,200원.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진입했는데 무서우신가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래도 무서우세요? 여기서 팔았어도 수익인데?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고, 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주는 전문가가 어디 있냐? 접니다. 바로 저. 왜? 깡! 포착이 되면 우리는 그냥 종가 베팅만 하면 됩니다. 높던 말던, 높던 낮던 상관없이. 낮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낮은 종목은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부족할 텐데, 높은 자리에서 잡으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폭발적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왜? 어떤 식으로? 테마의 강세를 보이면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종목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간 외에서 4%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려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매수한 가격인 51,2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놓으셔야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일 갭이 뜨면 3% 이상에서는 1차 매도가 들어가죠. 1차 매도 이후에 지켜보시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3%까지 볼 필요도 없이 본전에 오면 그냥 익절하셔서, 그러면 1.5%의 비중을 3% 수익을 낸 정도로 끝을 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토르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처럼 방송에서처럼 방송보다 더 확실하게 드리고, 두 번째, 시장 주도주를 분석해서 마찬가지로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현정앵커님께서 수식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자, 마지막 선물인 자료집도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수익률 리뷰에서 짚어드렸지만 지금 태양금속이 35%, 오르비텍이 20%가 넘어갑니다. 마음 AI 65%까지 수익률 아주 크게 주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3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차트에 오색선 그릴 수 있는 수식, 그리고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조건 검색식 뿐만 아니라 10년의 주식 노하우가 담겨있는 자료집까지 모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QR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